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북가주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덜 익은 생선을 먹고 팔다리를 절단한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균에 감염된 것인지, 그리고 이 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APD가 아시안들에게 특별히 조심할 것을 경고했는데, 아시안들이 사는 주택에 침입해서 강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40대 여성이 덜 익힌 생선을 먹고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 양손과 다리를 모두 절단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혜지 기자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보면 많은 주류 언론들 또 한국 언론들까지 일제히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올해 40살 로라 라바하스 이야기입니다. 로라가 생선을 구입해 먹은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틸라피아 생선, 이게 역돔이라고 나오던데 이걸 로컬 마켓에서 사서 직접 이제 요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아프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다 하고요. 이후 손가락과 발 그리고 아랫입술까지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만 했고요. 지난 13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양팔 또 양다리 모두 다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비브리오 폐혈증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다에 사는 세균, 이 비브리오 불리피쿠스라는 세균이 감염돼서 발생하는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제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그 균에 감염되거나 균에 오염된 어패류, 그러니까 생선을 먹었을 때 주로 걸리는 질환입니다. 네. 이 폐혈증에 감염되면 오한, 발열, 복통과 함께 균혈증이 생기고요. 주로 양쪽 다리에 큰 물집이 잡혔다가 점차 괴사 조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과를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이 로라처럼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생선을 잘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걸리는 거예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만성 간 질환이 있거나 간의 질환이 있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브리오 블리피쿠스에 오염된 굴, 어패류, 생선 등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드물게는요, 상처가 바닷물에 오염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그 상처라는 게 이제 태투 같은 거, 그런 것도 역시 네. 포함이 태투도. 됩니다. 네. 아하. 그러면 이렇게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비브리오 폐혈증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매년 약 150에서 200건 정도 이렇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5명 중 1명꼴은 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명률이 높네요. 그렇죠. CDC는 발병 이후 하루 이틀 안에 그렇게 숨지는 경우도 있을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특히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여름철, 이제 5월,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8월에서 9월에 집중적으로 이 환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로 간질환 환자에게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매년 2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치사율이 30% 이상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에서는 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특히 만성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치사율이 50% 내외로 상당히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브리오 폐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선 여름철 해변에 갈 때는 바다 찾아갈 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다면 재빨리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처럼 생선 먹다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요. 해산물, 특히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을 것을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간 질환이 있다면, 그렇게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병하기 쉬운 여름철 또 가을철에 어패류와 생선을 날 것으로 먹지 않도록 더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네. 자, 온라인상에서는 사지를 절단한 로라를 돕기 위한 그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로라의 친구가 그 고펀드미닷컴에 관련 사연을 올리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예. 로라는 6살 아들의 엄마라고 해요. 아,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적었고 또 이 병원비가 상당해서 이 그렇겠죠.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아침까지 55,700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PD가 아시안들에게 가택 침입 강도에 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네요. 네, LAPD가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안전 권고를 발표했고, 그걸 이제 리틀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계 신문 라프신포가 16일 전했는데요. LAPD 강도 살인과는 최근 아시안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해서 강도행각 벌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강도들이 금품을 강탈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요. 네. 그러면 경찰은 뭘 어떻게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나요?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네. 쭉 나열해서 전했는데요. 먼저 집의 모든 문들은 잠가두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은 미닫이 문, 그러니까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창문 모두 다 발코니 포함합니다. 문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집에 CCTV나 알람 시스템 요즘 설치한 경우 꽤 되죠. 네. 그렇게 그런 시스템 설치해 놨다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경찰은 권고했습니다. 특히 영상까지 찍는다면 그 촬영된 영상을 하드 드라이브에만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쪽에도 저장시키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또 운전해 집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수상한 점은 없는지 좀 더 주의 깊게 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만약에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요. 되도록이면 수상한 사람의 인상착의 그리고 수상한 차의 차종과 번호판을 기록해서 신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미행한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911에 신고하고 집에 돌아올 게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도를 당하게 된다면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경찰은 강조했는데요. 대신에 목격자로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목격자로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잘 살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지나가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뭐 부잣집 따님이 여기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오시는데 뭐 개인 지분 위험해서 콘도 같은 네네. 이게 한국식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비원이 집을 찾는다. 근무하는. 그러면서 그래야 뭐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뭐 찾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가 오늘 아침에 얼핏 어디서 봤는데 네. 부잣집 따님이래요. 가족이 지금 오는데 그래서 아하. 이게 무슨 뭐 무슨 집에 있다고 무슨 저 콘도에 있다고 해서 무슨 안전하고 집에 있다고 해서 이게 불안전할까? 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그렇네요. 문제가 되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